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TV입니다. 사전청약 1차 공고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진접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1차 공고문을 다 읽어보고 나서 시청자분들께 꼭 핵심 포인트로 알고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GPGB 100점 100승이라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청약의 핵심 포인트, 예비 당첨자를 뽑지 않는다는 부분,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사전청약 전매 제한 의무 거주 기간 재당첨 제한 규제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본청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때 청약만 넣으면 100% 당첨이거든요. 근데 이때 본청약 때 100%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의무 거주 기간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렇게 잘라보세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 지역인지 투기 과열지구인지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 외인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 모두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100%를 넘기느냐, 80에서 100%냐, 그리고 여기 밑에 잘렸는데 80% 미만이냐에 따라서 연수가 다 확연히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가를 언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할 때 이 분양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할 때는 추정 분양가만 나와요. 이때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추정 분양가를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때 분양가가 정확하게 공고가 되고 당첨이 되고 나면 그리고 본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분양가를 보고 이런 식으로 5년에서 8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3년에서 6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없고 양쪽 다 없습니다. 그리고 80에서 100은 3년 3년 그리고 80% 미만에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 걸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재당첨 제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재당첨 제한 규제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본청약의 시점에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전 청약 때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청약 때 그 한 1년 정도 뒤에 사전 청약 뒤에 본청약을 하잖아요. 그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바뀌면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을 법률로 개정을 했다. 이게 9년이 되고 이게 6년이 됐다. 그러면 본청약 때 그 개정된 시점에 관계법령을 적용받아서 결정을 한다. 본청약에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대부분 10년 아니면 7년의 사전 청약은 수도권만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지금 비규제 지역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남아있잖아요. 대부분 7년에서 10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전 청약 준비의 시작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이루어진다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하나만 지원을 해야 돼요. 한 곳만. 한 개의 주택형만 지원을 해야지 내가 여기 1차에 지금 인천 계양과 진접2와 그리고 성남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는 걸 중복 청약과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모두 한 개의 블록 주택형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주소지 시군 단위를 확인하시고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요 박스인데요. 자, 대규모 5대5는 뭐죠?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이렇게 당의 50%와 그리고 경기도 50%로 지역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3대 2대 5로서 만약에 파주시라 그러면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서울 인천 거주자 50%로 이렇게 물량 배정을 하고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파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파주. 그러면 어디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당해시들은 다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규모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당에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 곳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주 요건 요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사전 청약 때 거주 요건은 본 청약 예정 시기까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이 당해 뭐 파주시면 파주시, 고양시면 고양시 몇 년 이상이죠? 1년 이상. 투기 과열지구는 어떻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1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이렇게 따왔는데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2 그리고 성남 복저1이 있단 말이죠. 보면 여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본청약 예정 시기가 이때쯤이니까 여기서부터 역산해서 계산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 역산을 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그리고 성남시는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그리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뭐 이런 식으로 청약 예정 시기가 이렇게 있고 우선 거주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 밑에 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 청약 공고일까지 1년 이상, 본 청약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내가 본 청약 때까지 당의 우선, 당의 100%나 아니면 우선 공급 요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계산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로 당첨이 됐는데도 떨어지는 케이스, 정말 눈물 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계산 잘 해보세요. 그 기준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한번 떼보시고 내가 전입신고일이 며칠인가, 그리고 본청약 예정 시기를 한번 보시면서 1년이 넘는지 2년이 넘는지 6개월이 넘는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해외 체류입니다. 해외 체류. 요거는 또 그 부양가족 산정할 때도 해외 체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음보 저희 채널에 부양가족 뽀개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넣어 드릴게요. 거기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90일 이상, 연간 183일 이상 원칙적으로 우선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대원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종사를 위해서 가족 중에 배우자, 남편 한 명만 어떻게 해외 발령이 나서 한 명만 여기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이분이 청약을 넣는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는 특례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잠깐 멈춰 두시고 요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해외 체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으신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컨펌하시는 거, 그리고 사전 청약 LH의 콜센터에서도 한번 컨펌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 청약의 정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미리 청약한다는 거고요.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반드시 본 청약에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본 청약이 되면 난 자동으로 당첨자 리스트로 이렇게 본 청약 때 넘겨주지 않아요. 본 청약 때 반드시 한 번 더 신청은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물론 100% 당첨이겠죠. 근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꼭 지키셔야 돼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최종 입주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 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본 청약 시 동호 배정은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기간 청약 홈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 추첨을 한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그냥 당첨만 뜨지 동호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금에 선정된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못 받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은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본 청약 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되면 선정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입주 자격의 사항은 본 청약의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청약 당첨자는 동호수 안 나오고 그냥 당첨이라고 나오고 본 청약 시에 다시 신청을 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입주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 기간은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무주택 요건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곳에 당첨돼서 계약하면 사전청약의 지위는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취소된다. 부적격 판정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전청약 1차 모집 공고 계신데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1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공분양이죠. 사전청약은 100%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85%고요. 일반 공급이 15%의 비율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인천 계양도 A2 블록으로 해서 주택형이 이렇게 있고요. A1, B1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성남 복정도 이렇게 주택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호수는 이 정도를 사전청약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공급도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다 있죠. 이거 말고 기관 추천도 있습니다. 기관 추천, 뭐 국가유공자, 군인, 뭐 이런 것들, 뭐 장애인 특별공급도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 물량은 요 정도 되고, 여기서 공고문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건 요거죠. 추정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추정 분양가만 이렇게 보여준 거고, 본 청약 때 진짜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전매 제한 기간과 의무 거주 기간,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청약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복골복입니다. 미달분이나 부적격 취소분은 왜 예당을 뽑지 않느냐면 그냥 본청약 시에 그거를 미분양분으로 부적격분으로 포함해서 본청약에서도 또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본청약이 예비 당첨을 뽑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예비 당첨자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공급 대상별 청약통장 자산소득여건 세대주여부입니다.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 플러스 3년 이상 된 분들을 우선해서 당첨을 시켜줍니다. 이게 공공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청약 접수 기간도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먼저 신청을 받죠. 이분들이 가득 차게 되면 1순위 전체는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급은 무주택 플러스 3년 이상 된 분들과 청약 저축 인정 금액으로 승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저축통장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산요건, 소득요건, 세대주 요건이 이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적용하고 어떤 거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내가 어디 특공을 지원할 것이고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부는 여긴데요. 전형 60 이하는 소득 자산 요건을 보죠. 60 이상은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60 이하 뭐가 있죠? 5구 타입, 뭐 25평, 뭐 이런 것들은 소득 자산 요건 보지만 74 타입, 84 타입, 뭐 30평, 34평은 소득 자산 요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 요건이 높으신 분, 그리고 청약 저축 인정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를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를 넣는데 여기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1순위에서 다 끝날 것이다. 무주택 3년 이상이 당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등 소득입니다. 소득 자산은 60제곱미터 이하만 본다 그랬죠. 일반 공급은요. 그리고 특공은 특공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고요.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자녀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녀 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일반 공급에 다 소득 요건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렇게 세대 구성원들을 보면 뭐 3명이다 하면 여기를 보면 되겠죠. 4명은 여기를 보면 되고 5명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가구 원수 적용 기준도 밑에 다 적혀 있죠.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일반 공급은 이런 식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 원수로 쌍둥이여도 2명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다 여기서 공통된 게 뭐죠? 태아를 다 가구 원수에 포함시켜준다. 이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자신이 지원할 그런 특별공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도 보죠. 이거는 소득 자산 요건이 포함되는 거에만 적용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2억 1,5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3,496만원
뭐 요 정도. 자동차는 1년 단위로 10%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는 그 가격을 감가상각된 가격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사전청약의 특별공급률이 일반공급 당첨 방식 조경표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당첨자 결정 방식은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으니까 요걸 화면을 한번 멈춰 보시고 요렇게 해서 내가 지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애 최초는 무조건 추첨이다. 신혼부부는 13점 만점 가점제 승부했다가 떨어지면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신이타는 달라요. 신이타는 여기도 가점제예요. 그리고 우선 공급, 자녀 공급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우선으로 70% 물량을 먼저 당첨해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30% 물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떨어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다. 신혼부부랑 생초는 둘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전용 40 이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용 40 이상 월 10만원 기준으로 매달 얼마나 매달 많이 넣느냐, 그래서 뭐 2천만원이네 뭐 1,500만원이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정금액 승부라는 점, 그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멈춰 보시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전에 사전청약에 대한 영상에 이걸 다 해석해 드렸으니까 그 운정 부동산 뽀개기 운포TV 유튜브 채널에서 청약 스쿨 편을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전청약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장마철이고 날씨가 뜨겁고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진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청약 당첨, 그리고 좋은 아파트 당첨되시는 걸 기원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